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 일요일부터 시작된 비는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밤에 시간당 7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장마는 이번 주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마치 하늘에 구멍이 난 듯 폭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광주에는 270mm가 넘는 기록적인 물폭탄이 쏟아졌고 전남 일부 지역에도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곳곳에서 6월에 1시간 최다 강수량이 경신되기도 했습니다. 한평에는 시간당 71.5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늦게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왔다 오는데 시작이니까 앞으로는 어쩌려는지 모르겠어요. 정체전선이 남부 지역에 오래 머물면서 광주 전남에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특히 이번 장마는 하루 건너 하루씩 비가 집중되고 있고 야간에 폭우가 쏟아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 전선이 지금 남부지방에 계속 머물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를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30일까지 전남에 100에서 2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재취약지구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등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남 동부 지역에도 최대 200mm에 가까운 폭우가 쏟아지면서 옹벽 유실과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여수시 광무동의 한 아파트 공사장 옹벽 일부가 유실돼 토사 25톤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려 긴급 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또 농경지와 승용차가 물에 잠기고 낙뢰로 계량기가 불에 타는 등 순천과 고흥 등에서도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번 폭우로 전남 소방본부에 8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침수 피해가 55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여수 산단에 1조 2,3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생산시설이 들어섭니다. 주식회사 한화글로벌 부문은 오늘 여수시 전남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30년까지 여수 국가산단에 1조 2천억 원 규모의 질산공장 건설과 관련 시설 확장에 나설 계획입니다. GS바이오 주식회사도 국제환경 규제와 글로벌 바이오 연료 시장 확대 흐름을 고려해 오는 2024년까지 39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디젤 플랜트 생산 시설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번 시설 투자로 12,000여 개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만권의 신사업 투자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계열사 본사를 광양으로 이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사가 있어야 중심을 잡고 신사업을 이끌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과 상생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유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 산단에 들어선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생산 공장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2차 전지 소재를 한 해 9만 톤 만드는데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포스코는 양극재뿐 아니라 배터리 원료인 리튬 가공 등 광양만권의 2차 전지 관련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흰 사업을 선도해서 이끄는 건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최근 광양시는 공개적으로 포스코 측에 포스코 퓨처엠 본사를 광양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 산하 연구소도 함께 설립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 소재 포스코홀딩스가 포항으로 본사 이전을 확정하면서 기존 포스코 퓨처엠까지 세계 핵심 사업체가 포항에 자리한 것도 지역 간 균형이 맞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중요한 연구소들도 전부 포항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도 또한 포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광양 시민의 자존감을 손상시키는. 포스코 측은 광양시의 이전 요구를 두고 쉽게 결정을 내릴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계열사 본사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여수 국가산단도 본사 이전 요구가 꾸준합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이익이 수도권으로 흘러가는 데다 특히 중대재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여수를 생산기지로만 여기지 말고 책임 있는 경영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 소득세를 가지고 지역에 있는 교육, 문화, 예술, 복지 부분에 이렇게 균형 있게 쓸 수 있는 재원이 되는데 이 일은 여기서 하고 공연은 여기서다가 내고 돈은 다 서울에다 낸다는 거예요. 최근 광양만권의 석유화학과 철강 같은 기존 산업 외에도 2차 전지,
수소, 항공우주 등 기업들의 신사업 투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생산과 투자 규모가 커지는 만큼 기업이 본사를 옮겨 사업을 지휘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민선 8기 1년 기획 보도, 오늘은 고흥군입니다. 지난 1년 고흥군은 많은 변화와 성과가 두드러진 한 해였습니다. 지난 70여 년간 계속되어 온 인구 감소의 터닝포인트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인데요.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인구 23만 명, 도내에서 세 번째로 사람이 많이 살던 고흥군. 그러나 인구 6만, 지방 소멸 위험 전국 3위라는 게 아쉽지만 고흥군의 현주소입니다. 민선 8기 첫 1년 동안 고흥군은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으로 새로운 희망을 설계했습니다. 우리 사실은 고흥에는 일반 산업단지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고흥에 국가산업단지가 지정됐다는 게 큰 성과라고. 우주발사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지정,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귀농어 귀촌 기반 조성, 대규모 관광단지 유치와 드론 중심 입지 구축. 특히 고흥군은 2026년 이후 5인승 드론이 300m 상공을 날아다닐 고흥형 UAM 관광 항로 개설에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열악한 교통체계는 풀어야 할 과제이자 민선 8기 이후에도 계속될 수건 사업입니다. 국가산업단지가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도 또 우리 국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또 우리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 그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년간의 성과 12건 중에 군민 통합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군수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온 갈등을 없애는데 무엇보다 힘썼기 때문입니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취임 초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그 선거 후유증, 편가르기 없는 국민 통합의 고흥 실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국민 통합이 당장 급격한 인구 증가는 어렵겠지만 민선 8기 1년의 시도가 성과로 이어진다면 10년 후 인구 10만 목표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고흥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 6개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만큼 기부가 활성화되지 않아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원하는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6개월을 맞아 각 시군은 기부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기 위해 용역이나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도를 알리는 데 저희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명확한 기금 사용처를 제시하고 기부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지만 정작 지자체의 고민은 따로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기부금이 많이 모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과열 경쟁 등을 우려해 구체적인 모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상당수의 지자체가 올해 목표 금액을 채우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중간 정도는 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보는데 10%는 저좀 팬이지. 근데 아직은 못 미치고 있죠.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 기부 금액도 최대 500만 원까지로 제한돼 있고 법인은 아예 참여할 수 없습니다. 법인들도 자격으로 하시고 싶지 않으시더라고요. 개인으로 안 돼 있으니까 포기하신 분들도. 또 향후회나 동창회 등을 통해 기부를 독려하는 것은 물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한 홍보도 금지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혜택과 최대 기부 금액을 늘리고 주소를 둔 지자체에 기부를 금지하는 규정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기부 활성화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기부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강화하거나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특산품의 상한선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발의된 법률 개정안은 올해 들어서만 9건.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의 선소 테마 정원과 시립박물관이 들어섭니다. 여수시는 관광문화도시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새로운 핵심 콘텐츠인 사업비 195억 원 규모의 선소 테마 정원 조성 사업과 293억 원 규모의 시립박물관 건축을 위한 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다음 달 중에 공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말 준공 예정인 선소 테마 정원과 여수 시립박물관이 들어서면 지역의 역사성을 살린 시민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물론 새로운 지역의 관광문화 콘텐츠로도 인기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자 천일염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와 해경, 지자체들이 합동으로 천일염 생산 유통업체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물을 건조해서 파는 충남의 한 업체.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20kg짜리 소금 포대 650개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송금된 돈만 받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죽고 싶죠, 진짜로. 왜 그러냐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 한 달 월급일 수도 있고. 사라진 남성의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전남 영암의 한 무화과밭이 나옵니다. 사업장으로 안내된 곳입니다. 컨테이너가 있지만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듯 잡초가 무성히 자라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천일염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소금 판매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남 신안의 한 농수산물 유통센터. 1톤짜리 대형 천일염 포대들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유통하기 위해 염전에서 수매해 보관 중인 소금들입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이 불시에 유통센터를 찾아 천일염 포대들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여기 표시사항에는 제조 연도가 2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다른 거예요? 이게 인지 잘못한. 최근 천일염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상황. 정부는 해양수산부와 지자체, 해경 등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렸습니다. 합동 점검은 전남 지역 천일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이번 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생산 유통기업의 원산지와 이력제 표시사항 등이 제대로 적혀 있는지 등입니다. 현재 유통 단계에서 유통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 유통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품질 이력이나 원산지 같은 걸 집중 점검하고 있고요. 정부 합동 점검반은 다음 주부터 충청과 경기권까지 천일염 생산 유통업체 점검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남 지역 의대 신설을 위한 민간 유치위원회 구성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의과대학 민간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킨 뒤 의료 여건이 취약한 다른 지역과 연대해 의대 신설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와 국회,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의대 신설을 위한 건의 활동을 벌이고 다중이용시설 광고 등을 통해 수도권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연속 보도한 저희 여수 MBC 강서영, 송정혁, 정은용 기자가 오늘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교육청이 외면한 1.5km 밖 초등학생 기획 보도는 초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실태와 교육당국의 미온적 대처 등을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해당 보도가 교육당국의 업무 태만과 아파트 건축 허가 과정의 제도적인 문제를 꼼꼼하게 짚었고 임대아파트 주민이라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대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국립수산고학원과 기상청이 올해 평년 대비 수온이 0.5에서 1도가량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고수온은 7월 초, 적도는 지난해보다 한 달 빠른 7월 말에 주의보가 발령될 것으로 예측돼 양식어업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춘천시가 오는 30일까지 여름방학 대학생 직장체험 연수생을 모집합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휴학생에게 공공기관 근무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이 있는 청년은 시청으로 응시 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전라남도가 골프장 건설 지원 전담 조직을 구성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행정 절차 개선과 인허가 기간 단축을 지원합니다. 현재 전남 지역에 추진 중인 골프장은 13개소로 4개소는 토지 매입이 진행되고 있고 9개소는 인허가 신청서가 접수돼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 들어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인 가운데 가끔 소나기만 지났습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다시 많은 양의 비가 오겠습니다. 전남 지역의 모레까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가 넘는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지속되면서 특히 해안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기온은 조금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2도로 출발해 낮 최고 기온 27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다만 습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후덥지근하게 느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실내 제습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여수 23도, 순천 24도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순천, 광양 27도, 여수는 25도에 그치겠습니다. 해상에도 종일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1에서 최고 2m, 먼바다에서는 최고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오전 5시 6분, 간조 시각은 오전 11시 15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람객들에게 이색적인 체험과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시크릿 가든 얼음 동굴에 9점의 얼음 조각들이 특별 전시됐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북극곰과 북극여우, 펭귄 등이 선보였는데요. 관람객들에게 기후변화와 지구 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세계자연보전연맹에서는 1964년부터 전 세계 야생종의 멸종 위험도에 따라 북극곰은 위협, 북극여우는 관심 대상, 펭귄은 준위협 단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노동조합 간부들이 철제 구조물을 설치한 뒤 올랐다가 출동한 경찰과 대치를 벌였습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광주 전남지부 소속 간부 2명은 오늘 오후 광양제철소 앞에서 2층 높이의 철제 구조물에 올라 포스코 사내하청업체 포트엘의 직장 폐쇄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철제 구조물 설치는 현장을 관리하던 경찰에게 저지됐고 양측 간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31일 같은 장소에서 한국노총 금속노조연맹 간부가 7m 높이의 철탑에 올라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공농성을 벌이다가 경찰에 진압된 바 있습니다. 순천 원도심에 있는 교량에 대한 주변 환경과 안전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올해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8억 원을 확보했다며 저전동 원동교 주변의 인도를 개설하고 안전 문제가 제기된 용당교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